안녕하세요. TNC입니다. 오늘도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그 학년에 맞는 연산을 계속 반복을 하라는 게 아니고 쭉쭉쭉쭉 땡겨주는 게 선행의 가장 기본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 중등 과정 들어가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를 가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때는 선택적인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치고 싶으면 경시대 원서 접수해서 치지만 중학교에 가게 되면은 선택해서 치는 게 아니고 필수에 의해서 시험을 치게 되겠죠. 그게 어머님들 알고 계시는 바로 내신 성적이 될 텐데, 중학교로 올라갔을 적에 왜 내신 성적이 안 나올까?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에는 뭐 또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게 반응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제가 한 학교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보통 학교에서, 자, 여기에 지금 보이듯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기 전에 공지가 떠요. 공지가 뜰 때 이제 어떻게 문제가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공지가 뜨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선택형이라고 하는 거가 어머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선택형이 객관식이 되는 거고, 서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머님들 알고 계시는 주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배점 보이시죠? 배점이 50점, 50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관식도 50점, 객관식도 5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사고력 학원 다니고 풀이 과정 적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풀이 과정을 적는다고 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가 발생되느냐면,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시험을 쳤어요. 그럼 아이가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왔다는 건, 내가 먼저 전화하지 않았는데 전화가 왔다는 건 시험을 어느 정도 쳤으니까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가 오겠죠. 그러면 전화가 받으면, 엄마 나 100점이야. 엄마 나 1개 틀렸어. 엄마 나 100점이야. 나 1개 틀렸어. 아니면 나 2개 틀렸어. 요 정도까지는 엄마한테 전화 오겠죠. 그러면 이제 엄마의 성적은 100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맞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1개가 틀렸어. 그러면은 95점 정도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2개를 틀렸어. 그러면 한 90점 정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점수는 100, 95, 90이에요. 자, 그런데 성적표가 당장 나왔어. 나오게 되면 내 아이 성적이 70에서 80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너 뭔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 문제가 뭐 때문에 문제였냐면, 다름 아닌 바로 이 서술형 때문에 그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 서술형에서 선택형 묻는 문제에서 12문제예요. 50점에서. 그러면 50 나누기 12를 하면은 4.1 정도가 되니까 한 문제당 4점에서 5점이거든요. 근데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6문항이에요. 그러면 50점인데 6문항을 주게 되면 한 문제당 10점에서 많게는 8점, 9점, 10점까지 왔다 갔다 해서 똑같이 3개를 틀려도 어떤 3개를 틀렸는지에 따라서 가늠이 되는데, 여기에 서술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서술형의 종류가 단답형이 있고 말 그대로 서술형이 있어요. 단답형은 과정을 보지 않고 이 아이가 답을 정확하게 적었는지, 객관식이 아니고 찍었는 다트 찍듯이 찍는 게 아니고 답이 24인지 254인지를 적는 거. 요게 수능 형태, 수능에서 말하는 주관식, 즉 단답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서술형은 과정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과정을 보고 당연히 답도 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여기서 왜 자꾸 점수가 안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자, 삼각형의 종류가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적으로 직각삼각형, 직각인 삼각형, 둔각삼각형, 둔각인 삼각형, 예각삼각형, 예각인 삼각형. 틀린 거 없을 것 같잖아요. 여기서 미스가 나거든요. 자, 예각삼각형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필히 3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이라는 이 모두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동그라미가 쳐져요. 모두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정의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정답으로 취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점수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부분 점수 보통 하나 2점에서 3점 정도 빠진다고 생각하면 6개 문제니까 2점에서 3점을 빠지게 되면 6 곱하기 적게는 2점, 많게는 3점이겠죠. 그러면은 12점이나 18점이 어머님들 생각했던 점수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한 개 틀렸어, 두 개 틀렸어가 90, 95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결론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셨어야 되냐면 다름 아닌 이게 시작을 할 때 어머님들이 40에서 45에서 출발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플러스 서술형이 30점이나 32점, 뭐 38점을 더하게 되면 7, 80점대 맞잖아요. 이해가 확 오시죠? 그러니까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서술형이라고 하는 게 또 시간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시험지에 애들이 답안을 작성을 해오질 않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바로 OMR 카드 뒤에 바로바로 작성을 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적는 거 다 적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채점할 때는 요까지 적으면 몇 점, 요까지 적으면 몇 점이라고 이미 다 나와 있어서 거기서 미스가 나게 되면 부분 점수로 가하게 돼요. 자, 그럼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가성비를 생각을 하거나 뭐 실력 면에서 봤을 적에 떨어지는 아이가 아니겠죠.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엄마는 답답하고 지금 계속 이걸 해도 되냐? 근데 해도 되냐라고 말씀은 물으시지만 결론적으로 안 할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해결 방안이라는 걸 모색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어머님들이 적당한 테스트를 보는 것보다도 내 아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진단을 내려보시는 게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중학교를 가게 돼도 내신은 그렇고 고등학교 가도 내신이 그렇기 때문에 내신 따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나는 한다고 해서 서술형 적을 만큼 다 적었는데 왜냐면 여기선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삐끗 약간의 2% 부족함이 마이너스 2점을 치게 되면 내가 목표로 생각하는 90점 100점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내신 성적 산출하는 방법들은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머님들 발빠르게 이 학교에 내신 어떻게 된다는 거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다들 토론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그 학교에 갔을 적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 대비라는 걸 해주시는 게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기본적인 연산 안 틀리고 정확하게 적어 내려가는 거. 수학은 신속, 정확을 요구하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미 초등학교 시간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중학생인 아이한테는. 그래서 시간 다시 되돌려가지고 다시 경시 준비하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의 솔루션들이 또 각자 개인별로 존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초등학생보다는 시간 확보 측면에서는 약간 미스가 나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면은 지식의 양이 조금 더 쌓여 있고 또 그에 해당하는 지혜의 양도 조금 더 많이 시근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정과 보완을 빨리빨리 어머님들이 재치있게 빨리빨리 커버링을 쳐주시는 게 또 엄마가 해줘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중학교 과정에서 그러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어머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여기 이 중등 과정에서 놓치지 말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 분명히 그 인풋과 아웃풋을 항상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내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 시간적인 확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지만 중등 과정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일단 보통 중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먼 빅피처 보셔서 옆에 여기 나와 있듯이 전 이제 모의고사를 대비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기승전결 뭐가 됐든 간에 대학 가려고 하는 거고 대학 가기 위해서 수시라는 거는 또 어차피 내신이잖아요. 내 아이가 자꾸 이런 내신에서 미스가 갈 것 같으면 어머님들이 뭘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수능을 빨리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게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잘 활용하면 괜찮은지는 다음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테이크가 조금 짧게 진행되는 거라 가지고 그 문제 풀고 하는 거 궁금하시면 제 그 프로필 밑에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보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TNC였습니다. 감사합니다.